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 베스트 컷 김나연입니다.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도 지났습니다. 예전엔 이 입동을 전후로 김장 담그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는데요. 김장 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나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사진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사회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절기상 입동이 지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늦가을의 정취는 느낄 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최근 날씨를 보면 그렇지 못한다는 점 정말 아쉬움을 낳게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진부터 처음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사진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스크만 봐도 딱 어떤 사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특히나 미세먼지가 굉장히 나빴죠. 네, 숨을 쉬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고 비가 좀 오기도 했는데 과연 비가 내려서 공기가 깨끗해졌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이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의 한 거리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자 이 마스크와 우산을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절기상 입동인 이날 이 추위 대신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뒤덮었습니다. 이 비가 내리면서 우중충한 날씨에 이 미세먼지까지 덮치면서 이 거리는 온통 희뿌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시민들은 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수차례 미세먼지 주의를 알리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 터라 이 단단히 채비를 갖춘 채 거리로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미처 집에서 마스크를 갖고 나오지 못한 이들이 이 편의점에 들러서 코와 입을 가려줄 필수 장비를 구매하는 모습 또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또 발령했습니다, 이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치의 효과를 두고도 참 말이 많기는 한데요. 이 서울에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이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또 비상 저감 조치 발령에 따라서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 그리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은 차량 미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았습니다.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했고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 발전소의 출력을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차량 이부제가 실시된 서울 시내 공공기관 앞에서는 차량 진입 여부를 확인하느라 긴 대기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편의점에 준비해둔 미세먼지 마스크 역시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청와대로 좀 와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렇게 같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보니 이 앞에 있는 두 분도 다른 여야당의 원내대표일 것 같죠. 이번에 또 처음으로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이렇게 회의를 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봐서는 표정 마찬가지로요. 좀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여야 협치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국민의 시선을 의식한 듯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밝은 분위기 속에서 주요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습니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준비한 청와대는 실속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회의와 오찬을 분리해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참석자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그래도 할 말은 다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갖고 있는 패를 비춰줘야 상대도 또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이 김성태 원내대표, 이 제1야당 원내대표답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공기업 고용세습 문제 국정조사 등을 요청하는 대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이 있으면 저희가 잘 중재하겠다 이런 말로 다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고, 민주평화당 장병환 원내대표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경청해달라 이렇게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의당 윤소아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고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려던 순간 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를 방문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날 오찬에는 영조 시절 탕평채를 논하는 자리에 처음 오른 음식으로 알려진 탕평채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치우침 없이 조화와 화합을 이루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국회 모습입니다. 네. 이번 여야가 치열한 예산 전쟁 이번 주에 또 돌입했습니다. 장제원 의원 서로 이제 뭔가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면서 사인을 네. 주고받는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인지 궁금한데요. 이게 두 개일까요? 아니면은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상당히 궁금하죠. 이 사진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간사 그리고 자유한국당 장제원 간사가 손가락으로 의사를 표시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는 이날부터 예결위를 통해 예산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470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된 예산안, 과연 적정한가? 이를 두고 아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원한 사수를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등 세금 중독성 지출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대폭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첫날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 간에 막말 섞인 설전도 주고받아서 눈살 찌푸리게 한 대목도 있었습니다. 네, 비판이 상당히 많이 쏟아진 대목이기도 하고 당사자들도 좀 부끄럽다는 반응을 우회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경제지표를 제시한 질의에서 야당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들은 데이터로 자신감 있게 좀 더 확실히 대응해달라 이렇게 정부 측에 요구를 하자, 한국당의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박 의원이 한국당 송원석 의원을 콕 집어서 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교묘하고 야비하게 말한다 이렇게 항의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장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민주당의 박완주 의원이 맞받아치면서 논란이 좀 커지기도 했는데요. 정의하고 확인해보자. 독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의원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논란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박 의원을 또 옹호하고 나섰죠. 그렇죠.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었는데 고성이 오가면서 좀 주변이 좀 많이 시끄러웠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덧붙여 장 의원이 이 송 의원의 통계에 대해 야당이 위기를 조장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바로 독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을 한다고 앉아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급기야 박 의원이 밖으로 나와라 이렇게 맞받아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 국무위원들과 함께 국회 내 마련된 식당에서 또 오찬을 함께하기도 했습니다. 네, 분위기가 분명 다른 모습이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 국무총리와 예결위원장이 이렇게 또 러브샷을 함께하고 있네요. 네, 분명히 술은 아닐 거예요. 네, 지난 6일 오후 국회 사랑제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이 주최한 국무위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안상수 위원장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위한 러브샷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술 대신에 오렌지 주스로 러브샷을 하는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훈훈한 모습과 다르게 이날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서는 1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된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등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네, 여야 의원들 간의 막말로 소동을 빚은 예결위. 이날도 국무위원에 대한 야당 일부 의원들의 비난 발언이 문제가 돼서 수십 분간 공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날 질의 과정에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이 총리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대변인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이낙연 총리를 향해 청와대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맹공을 펼친 겁니다. 또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김동연 부총리는 자영업자들의 멱살 잡힐 거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집단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여야 간 치열한 입씨름은 권성동 의원의 정부를 감싸는 게 여당 역할이 아니다. 우리도 감싸다가 망했다. 너무 감싸지 마라. 이런 발언을 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예산 국회가 개막했지만 정책 질의보다는 여야 간 비방전만 고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일각에서는 도대체 예산안 질의는 언제쯤 이뤄지느냐 이런 탄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의 원안 사수 입장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남북 관련 사업과 일자리 사업 예산 등에서 대폭 삭감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상임위별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임종석 비서실장 모습 굉장히 가까이에서 클로즈업을 해서 찍었는데 네. 종이컵에 물을 마시고 있어요. 굉장히 좀 목이 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저희가 이 조금 전 사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서 등장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6일 국회에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 참석해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권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동안 임 실장이 비무장지대를 찾은 것을 놓고 임 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비판을 해왔습니다. 이날 열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운영위 국정감사, 마치 임종석 비서실장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당시 방문에는 임 비서실장 외에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이 함께했는데 임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비서실장이 장관님들을 대동하고 갔다는 표현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해를 받는 데 대해서는 억울해하기보다는 자리가 갖는 특수성과 무거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야당 의원들, 임 실장이 지뢰 제거 작업 현장을 찾았을 때 선글라스 착용한 걸 두고도 또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난데없는 선글라스가 등장을 했는데 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비무장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임 실장은 햇볕에 눈이 많이 약해 눈을 잘 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비무장지대 방문 영상에 GP 통문 번호가 노출된 것을 두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불찰이 있었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그림자로 여겨졌던 전통적인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조금 다른 행보에 대해서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지적이 거셌는데 이날 국감장에선 비서로 살기 싫으면 그만두고 나와 이 현실 정치에 뛰어들라 이런 조언 아닌 조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임종석 비서실장의 비무장지대 방문을 놓고 여야가 격돌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연내 종전선언 추진을 놓고 실무급 타결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청와대 공식 답변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법정 안내라는 걸 쓰여 있는 걸 보니까 네. 법원인 것 같은데 뒷모습이거든요. 어떤 사진인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얼굴이 공개된 인물은 아닙니다. 예. 아직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이 사진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숙명여고에 재직하면서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쌍둥이들이 있습니다. 이 쌍둥이들의 아버지이자 이 학교의 전 교무부장인 인물인데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숙명여고에서 2학년생 쌍둥이 딸들에게 정기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적힌 메모가 발견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
야근 시작한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에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네, 결국 영장 전담 판사,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죠. 네, 그렇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분명히 있었던 게 사실인데 재판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쌍둥이 아빠 A씨가 결국 구속되면서 경찰이 문제 유출 혐의를 어느 정도 소명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을 2달 넘게 수사를 했는데 시험지나 정답 자체를 복사본이나 사진으로 유출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경찰은 A씨가 문제를 유출한 정황을 보여주는 증거를 다수 수집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게 바로 정황 증거라고 하는데 이 정황 증거가 많다 보니까 이 혐의를 소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던 거죠. 예. 이 정황 증거만 18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경찰이 제시한 2가지 핵심 증거가 A씨를 구속으로 이르게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나는 시험지가 보관된 직후 이뤄진 A씨의 수상한 야근이었고 또 다른 핵심 증거 중 하나가 이 쌍둥이 자매 중 이과에 다니는 동생이 좀 답을 적은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수상한 오답이었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한편 경찰은 사실상 교육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A씨와 동료 교사들을 수사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고등학교 2학년 문제집을 사다가 공부를 하면서 교사들 조사에 임했다는 후문도 들려옵니다. 그럼 다음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노량진 수산시장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해도 과언이 아닌 한 주였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시위까지 했었죠. 네, 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약자를 지켜줘야 된다 아니면 약자라도 좀 정당한 권리를 좀 집행하기 위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엇갈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6일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수협의 옛 노량진 시장에 대해서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에 반발한 시장 상인들이 신시장 화물차 출입구 앞에서 누운 채 차량 통행을 막는 모습입니다. 수협은 5일 오전 9시부터 구시장 전역에 걸쳐 물과 전기 공급을 끊었습니다. 명도 집행이 4차례 무산되자 이 상인들의 퇴거를 위해 내린 최후의 조치였는데요. 이후 수도권 수산물 유통의 거점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일촉즉발과 같은 상황이 매일매일 연출됐습니다. 시장 내부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 한낮임에도 밤처럼 어두웠고 대다수 상인들이 시장 입구에서 농성에 가담하면서 영업 중인 가게를 찾아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인들 역시도 기한 정하지 않은 채 단전 단수 해소될 때까지 집회 이어가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사를 포기할 수 없는 상인들 이 촛불을 켜놓고 영업을 했는데 손님은 좀처럼 찾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신시장 입구에는 상인 100여 명이 앉아 농성을 벌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생존권을 사수하자라고 외치면서 단전과 단수에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수협 측과 상인 간의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병력을 투입해 양측의 충돌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구시장 상인들이 계속 버티는 건 무단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평소 손님과 상인들로 활기찼던 모습이 사라진 현재 상황이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럼 오늘의 마지막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과연 누가 당첨이 될까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드디어 이 거액을 가져가게 될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가장 눈이 먼저 가는 게 딱 2가지인데요. 금액? 예, 공이 몇 개냐? 그리고 달러예요. 그러면 공이 더 붙는다는 이야기겠죠. 지난 5일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곳은 미국 아이오와주 복권위원회입니다. 파워볼 복권 당첨자 2명 중 1명인 레닌느 웨스트가 이 당첨액을 수령하며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아이오와주 레드필드에 거주하는 웨스트 씨, 지난달 27일 추첨이 이뤄진 파워볼 복권에 당첨돼 총 당첨금 6억 8,8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720억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절반을 받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일시불로 지급받을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1억 9,810만 달러, 우리 돈 2,222억 원을 손에 쥐게 된 행운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하마터면 이 당첨자가 이 돈을 못 받을 뻔했다면서요? 네, 그랬더라고요. 만약에 못 받았으면 기분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아이오와주의 작은 마을에 이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 2차례 정도 이 복권을 즐겨 구입했다고 합니다. 사상 최고액 수준의 파워볼 복권 당첨자 2명 중 1명이 바로 본인이 살고 있던 주에서 나왔다는 말을 주변에서 듣고는 이 복권을 샅샅이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권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해요. 예, 어디 있었던 겁니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는데 여자 형제가 있거든요, 이분한테. 복권을 구입한 다음에 함께 차를 탔었다고 합니다. 그때 탔던 이 픽업 트럭에 복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거기 좀 떨어뜨렸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픽업 트럭을 한번 봐달라라고 했더니 운 좋게도 이 복권이 차량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복권을 찍은 사진을 형제에게 정서를 받아서 엄청난 행운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웨스트 씨는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며 3명의 딸을 키우는 싱글맘이라고 하는데요. 당첨 복권을 제출한 뒤에 당첨금 일부를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주요 뉴스 클릭베스트 컷. 오늘 준비한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사진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